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뒷담화에도 끄떡없이 센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한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타격감이 사실 다르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멘탈이 튼튼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툭 한마디 해도 그걸 두고 곱씹고 아주 뼈에 아로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와 다 어울려서 사는 이상 뭐 부딪히고 상처가 되고 이런 일들을 아예 막을 수는 없죠. 단 좀 예전보다는 덜 타격을 입도록, 아무튼 점점 나아지도록 내 마음을 관리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상처받는 대표적인 사례, 누군가 나에게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호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받으면 지는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아주 이 부분이 기본이죠. 누가 나를 뒷담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팀인데 이제 왜 그렇게 회의 진행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느냐고 영업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 과장은 김이사, 내가 이제 김 과장인데, 김 과장은 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쪽 부서 팀장들한테만 집중하고 호의적이야, 사람이 참 기회주의자야, 이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뒷담화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더 나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전해 들었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태도가요, 바로 그래? 그렇게 느꼈나 보지 뭐. 그리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러면 벌써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누구나 사실 뒷담화를 듣고 기분이 좋진 않죠. 근데 그런 이야기에 막 불에 딘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 자체가 대단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흥분하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열받으면 기분 나쁜 티가 일단 몸에서 이제 올라오죠. 얼굴 빨개지고 인상 험악해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를 뒷담화했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뒷담화가 사실이 아님을 막 열변을 토해가면서 변명해봐야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한마디로 영양가가 1도 없는 거죠.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은 주로 내가 싫으니까 뒷담화를 했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내가 뭔가 타격을 입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이랑 퇴근 시간 이후에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라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회사 일이 끝나면 운동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내 체질 자체가. 그래야 다음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에너지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근데 밤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대장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는 그 모임에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즐기지 않는 이제 내가 싫은 거죠. 그래서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러던 중 그 모임에 이제 줄창 따라다니는 동료가 이제 그 선배가 나 뒷담화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그 선배한테 완전히 찍히겠어. 그 선배가 모여서 술 마시거나 볼링 칠 때마다 오늘도 김대리는 없어? 걔는 뭐가 그렇게 잘났대냐? 사회성이 그렇게 부족해서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냐? 라고 매번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옮겨줘요, 동료는. 그러면 그래? 시큰둥하게 별 감흥 없이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대장 노릇을 나한테까지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은 안달이 난 모양이지,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데, 왜 퇴근 시간 이후까지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은 거야, 이러면서 화내는 거 전혀 의미 없죠. 그 이야기를 또 옮기겠죠, 그 동료는. 그런 함정을 밟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뭐 언제까지 다닐 거라고. 그렇게 뒷담화하는 것도 일시적인 일이야. 나중 되면 뒷담화한 너나 듣는 나나 기억도 안 날 일을 가지고 내가 흥분할 필요 없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해요. 그게 뒷담화를 이기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먹는 범위가 이게 점점 이렇게 넓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뒷담화랑은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저는 댓글 중에 99%가 선풀이에요. 너무 좋은 이야기만 써주세요, 다들. 근데 100%일 수는 없잖아요. 100%일 수는. 어쩌다가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초창기에는 그런 댓글이 그렇게 신경 쓰일 수가 없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일부러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 댓글 어디 갔지? 이러면 찾아보고 또 곱씹고 막 이렇게. 그런 어리석은 습관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력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어쩌다 눈에 띄는 그 부정적인 댓글을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됐어요. 이분은 근데 또 너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분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요. 이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한테 어쩌다 부정적인 표현이나 뒤에서 악의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도 있네 라는 문장을 주문처럼 외워보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뭐 뒷담화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나쁜 구석이 있지 뭐. 사실이잖아요, 그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어떻게 100이면 100사람 다 나를 좋아하겠어. 싫어해라, 싫어해. 개인의 취향 존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 과장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초스피드로 진급해서 최연소 팀장이 되었다고 치자고요. 선배들 다 제꼈어요. 이런 상황이면 없던 뒷담화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남이 너무 잘 나가면 이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팀장을 맡지 못하고 팀원으로 있는 이제 선배 중에 하나가 김 차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팀장으로 이제 승진한 김 과장을 막 뒷담한다는 게 이제 김 과장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막 열받거나 김 차장을 미워하거나 티를 내봐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떠올려야 될 거 뭐예요? 김 차장의 뒷담화의 주된 내용은 팀장 되더니 아나무인 됐다, 인사도 안 한다, 선배들한테 팀원들 의견 무시하고 자기 혼자 독주한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원이 팀장을 그야말로 뒷담화한 그 상황을 뭐 어쩜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뭐 흥분하면서 막 열받으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의 느낌이나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협의보다는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 되면 안 되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더 내가 디테일을 살려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인사를 안 한다는 건 자격지심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뭐 자격지심에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뭐. 그냥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팀장인데 팀원이 자기 팀장을 그렇게 뒷담화를 하냐? 이러는 동료가 이제 막 부추기면서 나한테 전해주면서 그렇다고 하면 너는 뒷담화 안 하냐? 나도 한다. 우리 어느 정도는 다 남의 뒷담화 하잖아. 이렇게 쿨하게 넘기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남의 뒷담화를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원이 10명이라고 하면 나를 그 10명이 다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뒷담화에 머물지 말고 빠져나오는 거. 내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스스로를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멘탈이 이제 강한 사람인 거죠.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내 마음에 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잘 나갈 때 사실 뒷담화도 듣는 거지. 빌빌대고 있으면 뒷담화도 없어요. 존재감도 없고. 그럼 남의 주의를 아예 끌지 않으니까. 그래서 뒷담화를 들으면 나한테 관심들이 많구나 이렇게 시크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거죠.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제가 두 번째에서 예를 든 것처럼 사회성이 없다는 뒷담화를 들었을 때 내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책도 보고 운동도 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고 있어. 객관적으로 하루 관리를 잘하는 내가 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회사에 나와서 힘들어하지 않고 에너지 좋게 뭐 일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 내가 매일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면 돼요. 스스로 인정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상황이 바로 타인의 쓸데없는 뒷담에 흔들리지 않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